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 속에서 강보합 권세로 마감지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3,200선 회복하는 데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0.01% 오르면서 3,198.84포인트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77% 오르면서 1,029.46포인트에 마감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긍정적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양시장, 특히 코스닥 지수는 4일째 천스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장중에 이제 수급으로 인해서 조금은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책임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개인적인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또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강의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당무 장자방 6글자만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검색하고 입장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저희가 방송 내내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방은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오픈해 놓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안에 여유롭게 좀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장시장에 대한 대응법까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오늘 생방송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저희가 랜덤으로 언제 또 올려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나가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생방송 자료집 제공 이벤트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모든 자료들, 혜택들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상승장에서 만나니까 좀 어색하죠? 예. 제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장을 만날 때 1월에 딱 2주만 상승이었고 지속적으로 3월 말까지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드렸던 얘기는 3월 말경부터 4월 달은 상승장으로 본다. 그런데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장을 조심하자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며칠입니까? 4월 19일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드렸던 시황대로 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타점을 제가 찍어드리기는 매주 한 번 오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대략적인 범위값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본인의 계좌의 포트를 정리할 수 있고 내가 잡아갈 수 있고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예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딱 4주 됐네요. 4주 전에 선물지수 405 아래서 제가 지금 노란 톡방 여기 밑에 광고 나갈 텐데 저희 톡방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 성장주를 다시 사자. 1월 초에 1월 11일 날 최고점을 찍었던 삼성전자 96,000원 찍고 밀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81,000원, 8만원대에서는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가격이었고 코덱스 레버리지죠. 만약 종목을 못 고르겠으면 코덱스 레버리지 25,000원대, 26,000원 아래서 그냥 사자. 저 가진 현금 모두 다 담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그때 1차 목표가를 29,000원 드렸는데 지금 28,000원대 후반 거의 9,000원 근접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35% 정도 정리했습니다. 예, 저는 65% 현금 가지고 나머지 비중을 그냥 가져갈 생각이고요. 꽤 많은 금액을 저는 샀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을 순환매로 좀 돌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어떤 놈이 오를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내가 삼성전자 샀는데 LG전자 요즘에 올라가죠. 속상하지 않습니까? 현대차 샀는데 기아차가 올라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만 바보 돼요.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게 가장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그때 우리가 가장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 코덱스 레버리지 혹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가 종목을 잘 못 고르거나 혹은 엇박자 타거나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시장의 상승을 예견할 때는 저는 코스닥 레버리지나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통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적게 가면 한 10% 정도, 많이 가면 한 30%가량의 이익을 내기 때문에 굳이 시장의 상황만 알고 있다면 종목을 고르는 번거로움을 좀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드렸던 게 여러분 지수 조정받을 때 세 가지 섹터였습니다. 그중에 1등은 반도체다. 반도체 퍼다무셔라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배터리 사태 있을 때 2차 전지 많이 빠졌죠. 사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3주, 4주간의 상승에서 첫 번째 스타트는 2차 전지가 올라왔고요. 거기에 반도체가 같이 곁다리로 따라 올라오다가 오늘은 반도체가 장중에 4% 이상 올랐다가 3%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제일 못 가고 있는 게 누굽니까? 그러면 이 셋 중에 자동차죠. 자, 그러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만약에 시세의 상승이 끝이 난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서는 저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고 자동차 포트는 아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주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못 가는 건. 근데 원인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모자르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생산 중단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폭발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어차피 중장기 포트로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시장에 관한 말씀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는 방법은 시장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시황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기준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시황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427.50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위에서 놀면은 34, 35라인까지를 상방으로 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시황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놀면은 25.8과 22.5까지 하방으로 봅니다. 이렇게 저는 시황을 드려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장을 볼 때 핵심은 내가 기준점을 어디로 놓고 상승이냐 하락이냐예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10,000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9,000원까지 내려가면 하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1,500원이 되면 500원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 하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시황과 이번 주의 시황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비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시황은 추세대가 405라인 요 밑에서부터 410 라인에서는 강하게 매수를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자라는 시황을 제가 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얘가 420자리를 넘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넘었다. 그래서 27.50에서 계속 막히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이게 지난주 제 월요일 날 드렸던 말씀이에요. 방송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27.50을 넘는 파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주간에 봐야 될 목표가는 434에서 35 정도일 거다. 그런데 제가 원래 일봉 추세 매수의 목표가로 제가 제시한 가격은 얼마냐면 437에서 37.50 정도가 됩니다. 00에서 50. 그러면 여기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려드리길 어땠냐면 만약에 이 박스를 돌파하는 한 주라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요 윗방향을 향해 가는 모습이 될 것이고 37, 37.50에서 장이 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올라가고 조정을 하고 올라가는 이 박스 상단에서의 상승형 박스 변동성을 만들지 않겠냐. 방향은 상방이지만 장중엔 계속 누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수가 상승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의 1위부터 10위의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작년 3월 19일이었나요? 코스피 지수가 최저점을 찍던 날 1년 정도 지났죠. 그때 지수가 반등할 때 제일 강하게 갔던 종목이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시면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이었어요. 비대면 언택트 종목들 위주로 먼저 갔고요. 그 다음 사이클이 돌고 그 다음 사이클이 돌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를 쳤던 게 언제냐면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1월 첫 주, 둘째 주까지 그때 갑자기 기아차가 또 현대차가 삼성전자가 이 어마어마한 큰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근상한가 가까이 5% 10%씩 막 날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3월부터 7월, 8월 여름장 올라가는 그 상승 구간 안에서는 가장 문열이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20%에서 30% 남짓 상승밖에 하지 못했고 같은 동기간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 정도 올랐고요. 보통 여름까지 올라올 때 웬만한 종목들은 50%에서 100% 올라갈 때 얘는 20% 30%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왜 안 오르냐고 물어보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의 사이클이 저는 어떤 사이클에 있다고 보냐면 이제 작년 겨울에 11월부터 1월까지의 상승 기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시세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일 것 같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빠르면 올 봄 안에 끝이 날 거예요.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에 강한 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름 상승 사이클 없이 이대로 치고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랐다가 또 한 번 조정할 건데 그게 아마 5월 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4월 말 5월 초부터는 포트를 좀 비우고 현금 비중 절반 정도는 유지하실 걸 저는 권장합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올해 1월 초에 제가 여기 팍스TV에 방송을 처음 출연했을 때 한참 장 오르고 있을 때 이제 현금을 확보하시라고 이야기했던 게 유일하게 팍스TV 출연자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시황을 그렇게 보니까요. 근데 그로부터 약 2주 뒤부터 1월 말부터 장이 빠지기 시작했죠. 자, 오늘 또 한 번 경고합니다. 지금 시장 올라왔습니다. 제일 먼저 시장이 언제쯤 오른다? 3월 말부터 4월부터 장이 저점 찍고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저 2월 달부터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르고 있고 한참 분위기 좋을 때 다시 한번 장사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다고요? 이달 말이 지나기 전에 현금 비중을 좀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초쯤 됐을 때에는 최소한 현금 비중이 절반 정도 이상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월 달, 6월 달에 또 한 번의 출렁이는 변동성들이 있을 텐데 이때가 여러분이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탑승 기회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클라이막스를 7, 8월 달에 치면 거기서 잠시 주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는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공부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싸게 사야 될지 공부하시면서 때를 몇 달 정도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올해 제가 1년치의 시황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예. 자, 그다음. 그래서 지금 결과치로 놓고 보면 이게 금요일 날 차트인데요. 오늘 차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제가 강의 자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탔을 때 요 윗단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33.50과 37.50 요 안에서 시장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넘지 못한다면 이번 주 넘지 못하면 요렇게 하단으로 30과 25.8 요 라인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파동을 아마 보여지게 될 것이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37.50이라고 하는 가격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얘는 다시 한번 448, 450이라고 하는 직전 고점을 향해서 다이렉트로 조정 없이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황에 대해서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전체적인 시황 흐름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톡 들어오시면요.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함께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저희가 무료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꼼꼼하게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도 강의를 좀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노란톡에 또 언제 링크 주소를 띄워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방송 이 1시간 안에 미리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방을 들어오셔야 돼요. 사칭하는 방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는 좀 이 방법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폰을 여시고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QR코드 찍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시장에 따른 1분 1초 대응 전략까지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계속해서 띄워드리면서 사진을 보여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또 장자방 전문가님의 오늘 생방송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링크 주소까지 저희가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미리 들어오셔서 대기 타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까지 들어봤는데요. 또 두 번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자,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시황에 관한 얘기를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이제 각 업종별로 한번 쭉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포트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 얘는 대형주 종목들이 올라갈 때 지수는 상승하지만 어느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우리가 사는 게 코덱스 레버리지고요. 제가 사자라고 말씀드린 가격이 요 날이에요. 25,000원대 초반 중반대입니다. 25,000원 초반에서 25,500원 사이 여기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없는 사람 여기서도 모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현금 비중 제로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노란 톡방 안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톡방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리딩 안 해주냐, 종목 안 주냐, 종목 상담 안 해주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원하시는 분은 오지 마세요. 전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바닥이라고 보이는 자리, 고점이라고 보이는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매매합니다에 관한 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참고하시라는 것이지 리딩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그럴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들어오셔서 온전하게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틀에 관해서 배우겠다라는 생각이시면 들어오셔서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시장이 올라갑니다. 쭉 갔는데 제가 목표했던 가격이 29,000원이 1차 목표가인데 지금 보시면 4월 15일 날 고점이 28,865원 얼추 근사치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35%는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 단가가 25,000원 밑에 있거든요. 여기서 있어서 저는 이 정도 되니까 제법 만족스러운 수익인 것 같습니다. 65% 전 들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나머지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건 이번 주 안에 29,000원 넘는지 보려고요. 넘어서면 제가 보고 싶은 가격은 대략 한 3만 원에서 31,500원 정도면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29,000원에서 힘이 약하다면 상황 봐서 정리를 더 해갈 생각입니다. 오케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 하나 보시면 정말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이게 꼭지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어떤 파동들을 보시게 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꼭지를 칠 때 어떤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올라올 때 윗꼬리 아랫꼬리가 되게 길은 양봉을 만들면서 다음 봉에 음봉을 만든다면 얘가 꼭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얘가 보시면 여기도요. 이렇게 윗꼬리가 긴 음봉을 만들 때는 이건 온전한 상승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근데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이 고점을 넘기면서 바닥을 다지고 누르고 눌러서 한 단계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걸려 있는데 얘가 요 위로 튈 거냐 조정받을 거냐의 기로에 있는데 이건 이번 주 안에 결정난다. 오케이? 이번 주 안에 시장의 추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다면 시장은 또 한 번 눌림 조정이 들어올 거니까 현금 비중 확보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보실게요. 얘는 코스닥 레버리지와 코덱스 레버리지 두 개를 보시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군요. 이거 잘못 써놨네요. 네.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지수가 하락할 때 배팅하는 것인데 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저점 라인이 이탈했어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직전에 지켰던 저점 라인을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얘는 다시 이 가격 회복하기 전에 저가 매수랍시고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예,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지하 100층까지 땅굴 파는 경우가 이런 차트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2,000원대를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인버스 차트는 보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 자, 그다음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한번 잠깐 보실게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수의 상승의 견조함이 코스닥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십시오. 직전 저점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저점 라인을 안 깨면서 견조해요. 다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야만 상승 추세인데 저점은 지키고 있으나 고점도 넘기지 못한다. 제가 이거 뭐라 그랬죠? 제가 여기 시즌2 컴백 강의할 때 상승형 횡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언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박스 하단에 내려올 때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 내려오지 않는다면 박스 상단을 돌파할 때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만 따라붙어도 지금 오늘 보시면 이만큼 장대 양봉 섰거든요. 그죠? 예, 제가 금요일 종가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봉이 서고 나서 윗골이 다는 날 그날이 코스닥 150의 곡소리 출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라는 가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가진 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 따라붙는 건 저라면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인버스가 있어요. 얘도 코스피 150 인버스도 있는데 얘 보시면 직전 저점이 4,250원인데요. 지금 4,350원. 오늘은 더 빠졌죠? 그래서 요 가격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코스닥도 곡소리를 낼 거냐 말 거냐겠죠. 만약에 얘가 깨진다고 한다면 코스닥 150은 한참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체크하실 포인트는 직전 저점을 깨느냐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하나 체크합시다. 오늘 종가상은 반도체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죠? 제가 계속 누누이 드렸던 말씀이 여기 1월 말 여기 조정 나올 때 반도체 담으세요. 반도체 ETF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반도체 ETF의 구성 종목은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리노공업, 뭐 TCK 뭐 이런저런 데서 한 10여 가지 종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종목들 중에 순환매 사이클 내가 잘 고를 수 있느냐? 우리가 반도체 소비주, 반도체 장비 업종, 부품주 이런 거 많이 사잖아요. 그죠? 요즘 수익률이 좋고요. 근데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내가 고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타이밍 잘 잡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걸 잘 못 골라요. 그죠? 근데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어. 어느 종목을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럴 때 ETF 반도체 섹터를 사셔라 라고 이야기를 코덱스 반도체 이름 여기 있고요. 종목 코드 여기 있네요. 091160. 요 종목 사시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서 여기 잡아가지고 직전 고점 때 오면 팔아먹자 했거든요. 팔아먹었고 그 다음 내려올 때 3월 초에 내려올 때 한참 주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선물지수 400을 위협하는 하락들이 몇 번 나왔으니까 예, 그때 제가 저희 이 노란 톡방 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도체 담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담고요. 자동차 담고요. 2차전지 담겠습니다. 저 이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3월 초에. 근데 지금은 이제 오신 분들은 뭐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샀는데 내가 산 거 또 사라고 이야기하기, 저는 이만큼 싸게 샀는데 더 비싸게 사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저는 안 사면서 전 들고 있는데 불구하고 남한테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 양심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추가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가 치고 올라갈 때 바닥을 지키고 박스를 돌파되면서 날아갈 때 좀 더 가자. 눌러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지난주에 올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눌릴 때 제일 먼저 모아야 되는 건 1번은 반도체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왜 차트 보는 법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지금 오늘 가장 승률이 높은 차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종목들을 좀 한번 분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종목들 그동안 안 봐드렸잖아요. 그죠? 개별 종목을 좀 대형주 몇 개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보실까요?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지금 금요일 종가 이런데요. 오늘 또 빠졌어요. 이렇게. 자, 그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얘는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추세 패턴이 깨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해요. 그런데 얘가 이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계속 가지도 못해요. 그럼 얘는 하단에 왔을 때 매수하고 상단에서 청산하다가 86,000원대를 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90,000원대까지 레벨업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시황에 관한 말씀드릴 때 지수가 올라갈 때 아직 고점 찍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시총상위 1위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가장 우두머리격인 현대차가 지금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3,200에 육박합니다. 3,180, 19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대형주들이 만약에 힘을 쓰는 날이 온다면 지수가 3,266이 직전 고점이었는데 그 자리를 넘을까요? 못 넘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힘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아직 못 간 상태에서 지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번 지수 상승은 직전 고점은 당연히 넘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적게 가면 3,400에서 3,500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많이 가면 3,800에서 한 4,000포인트 남짓 가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지수에서 올 봄에 이 4월 달 그리고 5월 초까지 이 시간 안에 지수가 강력하게 올라가면 그러면 지수는 나중에 조정이 받을 때도 그렇게 크게 조정되지 않고 견조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올 하반기 조정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만약 지수가 이번 상승이 지지부진하다면 장이 빠질 때 또다시 2,000포인트를 깨는 상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갈 때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도 뺄 때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게 여러분 가장 저랑 살피셔야 될 몫인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나아요. 위치가 그죠? 얘는 직전 고점 때까지 올라왔었고 조정 나올 때 그래도 추세대를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번에 치고 간다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먼저 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더 주력을 하시는 것이 트레이딩과 투자 관점에서 낫지 않겠나 싶네요. 다음. 자동차 보십시다. 제일 지금 지지부진한 게 자동차인데요. 보시면 쌍바닥의 바닥은 끝까지 아주 끝장나게 잘 지켜줘요. 근데 얘가 흘러내려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쓰리바닥 찍고 갈 거냐, 이게 무너질 거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재의 모습만으로 놓고 보신다면 얘가 어느 날 하루만 이렇게 뛰어 올라서 이 박스 상단만 띠용 하고 올라주면 뭐랑 똑같아질까요? 자, 여기 어디 갔지? 반도체 보세요. 이렇게 늘어졌다가 올라가다가 박스 상단을 띠용 하고 올라갔던 요 봉이 있죠? 예, 저 봉이 하나 뜨는 날 우리 지수는 날아가고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려올 때 살살 모아놓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팍 튀고 갈 때 내가 못 잡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라서 아직까지 일봉 상승 추세는 유지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 보실게요. 그러면 그럼 대장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 섹터하고 비교할 때 자동차 섹터는 조금 위에서 고점 근처에서 넘어갈랑 말랑 하면서 흘러내릴랑 애를 매기고 있는데 현대차는 보시면 걔보다는 더 약해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외적인 악재는 뭐죠? 자동차용 배터리가 모자라요. 그리고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있고요. 거기 현대차 노조 지금까지도 계속 시위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을 넘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4만 원을 만약에 돌파하는 파동이 들어온다면 현대차는 저는 30만 원 언저리까지는 그냥 바로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현대차를 만약에 중장기로 몇 년을 놓고 바라본다면 40만 원대, 50만 원대 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올 봄에서 여름 사이에 얘가 넘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발점 뭘로 체크한다? 24만 원 안착입니다. 종가상 돌파 봉이 나온다면 그대로 밀어붙여서 이 윗자리까지 한번 돌파 시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나 만약 밑에 흘러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잔하게. 그죠? 하루에 하나씩, 두 개씩, 혹은 뭐 10개씩, 20개씩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바로 넘어가면 따라붙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눌림을 이용해 살살 잡으면서 시간을 한두 달, 두세 달 걸릴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LG전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섹터 안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랑 비교할 때도 LG전자가 직전 고점과 박스 상단을 다 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면 지금 주도주 누구예요? 삼성입니까? LG입니까? LG죠. 글쎄 아마 오너가 감옥에 계셔서 감옥에 안 계시는 분 주식이 먼저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사면이 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분명히 주가에는 호재를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가 뜨는 걸 보니 영향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바닥에서 배터리 사태에 폭락을 했고요. 바닥 잡고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2차 전지 저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청산을 어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고점을 넘길 수도 있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반 정도 팔아먹고 그 현금 가지고 눌러주면 다시 한번 살 생각이고요.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18,000원에서 18,500원 정도 조정이 온다면 살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면 절반 정도 가진 물량만 끌고 가서 목표가에 청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의 대장주 삼성 SDI 주식을 한번 보실게요.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얘가 강하게 오나요? 아니면 잔잔잔 올라가나요? 잔잔잔 가죠. 그러면 2차 전지 업종은 계속 강한 추진력을 가질까요? 그냥 업종에 대해서 그냥 살살 밀려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으로 잔잔하게 갈까요? 얘는 잔잔하게 갈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장대봉을 만들기 시작하면 아, 꼭지가 다 왔구나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입니다. 보시면 삼성 SDI에 비교할 때 LG화학이 탄력이 좀 더 좋지 않나요? 올라갈 때 각도도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지키다가 양봉 하나 시원하게 뽑아 올리고 다시 움직여 줍니다. 저는 이번 상승 올라갈 때 LG화학과 삼성 SDI 중에 누가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회사나 펀더멘탈 업종 이 모든 것은 SDI가 원탑입니다. 그런데 주가의 상승 탄력을 놓고 본다면 LG화학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사실은 SK가 이번 배터리 사건을 만들었던 주범이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저런 노이즈를 만드는 기업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할 때 지금 SK이노베이션은 가진 분들은 분할 청산을 하는 영역이지 신규 매수를 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눌러줄 때 이 갭자리 25만 원대를 지킨다면 한번 들어가 볼만 하겠으나 이게 무너진다면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SK 그룹 자체의 여러 가지 노이즈들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라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거 말고도 살 거 많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있거나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접근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라면 얘보다는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저점 매수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요. 우리가 게임을 이야기할 때 저점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 이 저점 찍고 올라올 때 이 고점을 돌파하는 요 순간부터 건드려 보세요 이야기했는데 꽤 많이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직전 고점 근처까지가 목표가입니다. 근데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주는 이제 차익 실현 관점이지 더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래서 반 정도 팔고 반은 이익 스탑 걸고 견뎌보는 정도이지 추가 진입은 저는 반대입니다. 자, 건설주 보겠습니다. 제가 3월 초에 조정 나올 때, 2월 초에 조정 나올 때 건설을 이야기하면서 선거가 앞당겨 오게 되면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누가 시장이 되든 누가 당선이 되든 항상 건설 테마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갈 때까지 가보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건설이 꺾여서 최소 3% 내지 5% 정도의 음봉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건 가진 자의 영역이지 끝까지 버텨보는 것이고 신규 매수해서 끌고 간다? 저는 글쎄요. 좀 부담스럽네요. 우리가 매수할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식을 살 때요. 내려올 때 이렇게 얘가 기업의 실적에는 굉장히 좋지만 여러 가지 노이즈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펀더멘탈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빠질 때 저가에 사서 올라가면 파는 것이고 다시 마찬가지로 그럴 때 저가에 시장이 빠지면서 빠졌을 때 아싸 싸게 사자. 바겐 세일이다. 담자 퍼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파는 것이지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이 박스권 저항을 돌파하는 이 순간은 추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중간 자리에서 들어갈 때 여러분 트레이딩 하실 때 보시면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개인 매매자도 마찬가지고 뭐 리딩방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날아가 버린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고 그 종목은 조정이 나오거나 다시 저가 메리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보낸 거다라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철강 보십시오. 철강도 마찬가지로 직고점 넘었고요. 돌파돼서 가고 있어요. 얘도 음봉 하나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철강하고 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이지 신규 매수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까 뭐가 못 올랐다 그랬습니까? 반도체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또 자동차 2차 던지는 차익 실현 관점이고 그럼 차라리 자동차와 반도체에 좀 더 주력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견조해요. 그래서 얘도 직전 고점 라인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차라리 이쪽에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바이오 ETF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타이거 KRX 바이오가 있고 그냥 바이오가 있어요. ETF가 제가 여러분께 자료방에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근데 얘는 셀트리온을 주력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얘가 올라올 때 여기 1,200원, 1,500원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셀트리온 요 종목들 한번 거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제일 약해요. 근데 보시면 셀트리온을 한번 직접 살펴보시게 되면 주저앉아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종목을 보시면 오늘 차트는 여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나게 기세로 치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약바이오가 여러분 재미있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코로나 터진 이후에 제약바이오가 엄청 많이 갔어요. 몇 배씩 갔죠? 그렇죠? 셀트리온도 바닥에서부터 몇 배가 올라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와 지금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때는 신약 개발을 할까 봐 바이오 업체가 개발을 해서 이걸로 코로나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봐 기대감이에요. 근데 어때요? 화이자 모더나 말고 지금 우리가 쓸만한 백신 그나마 개발된 백신들도 이게 얀센건 이게 문제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건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업체.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더 갈 종목은 그쪽이고 제약바이오 쪽 계속해서 테마를 타고 있는데 저는 오늘 경고 신호 드릴게요. 바이오 테마 그만 타세요. 가지신 분들의 영역이지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남아있는 파동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머지않아서 바이오의 곡소리 또 한 번 터집니다. 지금부터 신규 매수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얘네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 추세로 강하게 치고 갈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단타라면 차라리 덜 오른 종목의 이쪽에서 보시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오른 섹터에 바닥에서 40% 50% 이상 오른 것들은 지금은 저는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송 쪽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내내 강조했던 종목이 조정받고 이제 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올라버렸어요. 사실 오늘 방송하면서 이거 사라고 이야기하려고 나와서 종목을 했는데 오늘 이만큼 올라버리는 바람에 사시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직고점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운송업종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체크해 보면 지금 여행 레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제 여행 레저가 슬슬 찾아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저가 매수 기회가 조금만 더 빠지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언저리쯤. 그래서 여행 레저를 조금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도주 업종과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월요일 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에는요, 이렇게 장사방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통해서 시황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있어서 주도하는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십니다. 투자하기 전에 앞서서 저녁에 이렇게 함께 정리하면서 공부해보시면 투자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자료들 강의 들으시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라고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시면 무료 자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직 자리가 굉장히 넉넉히 있습니다. 시즌2가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자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방송 중에만 노란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 나서 홍당무 장자방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사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른쪽과 같이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그러한 도움들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나가는 강의의 자료뿐만 아니라 또 언제 제공될지 모르는 온라인 링크 주소를 저희가 띄워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오늘 현물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반영하느라고 선물 옵션 강의 시간이 많이 짧아졌네요. 짧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식은 제 재테크 관점에서 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선물 옵션 트레이딩으로 15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선물 시장에 보다 익숙해져 있고 당일에 단타를 매매하는 트레이더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드릴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선물이라는 건 주식은 저점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수익이에요. 근데 선물은 내가 여기서 매도해서 빠지면 빠지는 것만큼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1포인트라는 개념은 돈으로 한 계약당 25만 원 정도 되고요. 하루 평균 4포인트 정도 움직인다고 하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약 1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선물 증거금은 지금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여러분 한 달에 한 1,300~1,400만 원 정도 가지고 100만 원? 혹은 50만 원? 혹은 20만 원을 내가 꾸준하게 매일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매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일의 매매 트레이딩을 통해 할 수 있다면 꽤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을 볼 때 저항이라는 개념과 지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는데 제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아침마다 제가 기준점을 드려요. 자, 오늘 선물 기준은 17.50입니다. 이걸 지킨다면 장을 상방으로 보세요. 1차 목표가 420까지 봅니다. 그러면 전 여기까지 목표가 채우는 거예요. 저항을 넘지 못하면 장은 밀리게 되고 요 위에서 놀아요. 자, 그러면 기준가에서 저항가 사이에서 노는 놈을 뭐라고 한다? 상승형 변동성이라고 한다. 이해하실까요? 그런데 반대로 기준가 아래에 있으면 저는 매도를 해서요.
이 밑에까지 지지가까지 봅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이렇게 바라본다면 얘는 기준점에서 지지가 사이에 논다. 이건 뭐다? 하락형 변동성이다. 저는 이렇게 장을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지가 저항가 논리라는 게 어떤 분에게는 그냥 뭐 차트에 줄거놓은 거야 정도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장중에 눌림을 이용해 저점에서 매수하고 주식할 때 올라가면 저항이 되는 곳에서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매매가 어려워요.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쉽게 말하면 직전 차트를 이렇게 과거로 돌아갔을 때 유난히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가격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힘에 매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저항이 된다는 것은 내려올 때 이 자리에서 계속 받쳐서 살려고 이쯤 되면 싼 거야 라고 인식하는 인식들이 그 종목의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선물 옵션도 주식도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물 옵션 하는 공식이 간단해요. 예, 지지가에서 눌림이 들어오면 나는 상승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지지가에서 여기서 눌림 매수해서 상방을 보겠다는 얘기고요. 저항가 반등시 매도라는 건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서 어딘가 저항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식은 밑에서 사서 올라온 것만큼의 이득이지만 선물은 이 위에서 선물 매도를 하게 되면 떨어진 만큼의 이득을 내요. 그래서 선물은 하락장에도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제가 4월 15일 날 목요일입니다. 15일 목요일 날에 제가 장중에 저희 톡방 안에 오늘 지금 제가 톡방 얘기 거의 안 했네요.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 화면 안에 보시면 노란톡 단톡방 안에 제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드리고 있는데 이 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지수가 상승하냐 하락하냐를 제가 먼저 얘기해 드려요. 아침에 어딜 기준으로 상방이다 하방이다 떨어지면 이쯤이면 저점권이니까 매수해도 될 것 같다 이쯤이면 저항권이니까 청산하고 쉬자라는 이야기들을 지수의 저점권과 고점권에 관한 얘기를 거의 매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형주를 거래하거나 여러분이 종목을 가지고 거래할 때 지수가 빠졌는데 이쯤에서 반등 나온대 라고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주식도 살 수 있고 선물도 살 수 있고 콜옵션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요만큼 왔을 때 자 이제 매수했던 거 다 팔고 이제 빠져나와서 좀 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지수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갖고 있는 종목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선물 매도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폭도 챙길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그 톡방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날 제가 15일 날 목요일 날이고요. 보시면 시간을 보시면 8시 45분에 제가 아침에 시황을 올려요. 오늘 기준점은 430이고요. 여기 써놨습니다. GGC에 32.50짜리 1차 그리고 34.5까지 열고 봅니다. 라고 제가 시황을 써드려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9시 07분 자 보세요. 8시 45분이에요. 9시 07분 장식 7분 만에 430 지지로 상방 대응합니다. 라고 방향을 제가 정어놔요. 430 깨지면 손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방만 보세요. 이 얘기고요. 자, 8시 08분에 430을 붕괴하게 되면 하락 전환된다. 그러나 30일 못 넘기면 매수 단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9시 12분에 뭐라 그럽니까? 430 초반에서 매수해서 30일 1포인트 정도의 절반 청산하고 이익 스톱 관리하고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체결가도 알려드리네요. 430.1020까지 또 체결됩니다. 현재 구간은 30과 31 사이의 왕복 달리기 단타 구간이고요. 눌림 주면 매수하고 손절가는 29.90의 것이고 올라오면 31부터 청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1을 만약 넘어간다면 추가 매수해서 32.50까지는 버텨보면서 끌고 가세요라고 제가 시황을 주문합니다. 이 시간이 오전 9시 19분입니다. 그러면서 달려! 라고 제가 급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요? 어금니 꽉 깨물고 오타 되게 많네요. 오금니 꽉 깨물고 그죠? 예, 홀딩 아싸 최저점 매수 성공 어금니 꽉 깨물고 홀딩 다시 한번 씁니다. 그러면서 1차 432.50 부근 2차 434.2에서 35 정도 1차 목표가 도달 박수 쫙 치고요. 이게 9시 34분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딩하고 있는 저희 리딩 방송의 회원님들의 수익들이 올라와요. 이때 보시면 9시 35분에 우리 회원님께서 네, 여기 보면 2,300만 원, 뭐 79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득을 많이 내시는 모습들을 실시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방 포지션 계속 홀딩 하시고요. 9시 40분에 433에 익스탑 걸고 버티자. 그러나 제가 드렸던 목표가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에 관한 얘기 여기 써놨네요. 자, 25,000원대 매수했던 거 좀 전에 얘기했죠. 28,850원부터 29,000원 사이에서 30% 청산할게요. 70%는 버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날 제가 정리한 시간이네요. 시간대까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일봉을 보십시오. 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계속 윗꼬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강력하게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상승형 변동성이라고 한다. 추세는 상방이지만 변동성을 만들어가요. 계속 장중에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상승 추세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은 상승형 변동성이지 강력한 상승 추세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보세요. 아까 오전에 9시 7분에 제가 430.1020에 매수합니다라고 했던 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가가 30.05예요. 거의 최저점 매수했습니다. 30일에 1차 청산하고 자 여기요. 다시 내려올 때 30.1020에서 또 삽니다. 자 여기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쭉 밀어서 32.50에서 아싸를 외친 자리가 제가 여기고요. 나머지 버텨봅시다 했는데 고점은 434.20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어떤 거였냐면 여기서 매매 34 이상에서 정리하고 그만할게요 라고 톡방을 써요. 그리고 쉬다가 30일 자리에서 30일 이하에서는 매수 단타 한 번 해서 또 한 번의 매매를 하고 끝을 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날에 매수 상방만 봤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장이 상승장이라서. 근데 만약 장이 하락장이었으면 전 어떻게 했을까요? 매수는 짧게 챙기고 이 내려가는 매도 파동들을 챙기려고 되게 애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물의 장점이 뭐냐면 지수가 빠질 때도 오를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선물의 매매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은 저는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수는 말씀드립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고점을 찍고 또 한 번 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출렁출렁 하다가 여름에 또 올라가겠지만 여름 이후에 가을부터 겨울까지 또다시 조정폭이 제법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를 매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락장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상승을 하지만 내가 고른 종목 삼성전자 계속 안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현대차 안 오르면 어떡할 겁니까? 올라가는 것들 내가 챙겨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선물을 매매할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매매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날 저점을 잡았던 건 콜옵션이 4.85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옵션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옵션이 지지가를 지키면 선물을 매수한다. 옵션이 저항에서 밀리면 선물을 매도한다. 자, 고점을 어디서 잡았나요? 콜옵션 보시면 6.85가 콜 고가입니다. 자, 이때 콜 고가 여기도 콜옵션 고가 저항이 막히고요. 동시에 풋옵션은 지지가를 지키네요. 여러분 옵션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보시면 콜의 저항일 때 풋은 지지가를 형성한다. 그러면 장은 여기가 변곡입니다. 자, 이걸 생방송에서 설명을 계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지가, 저항가, 그리고 선물의 가격, 옵션의 가격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올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온라인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제가 할 때 이 톡방 안에 온라인 강의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톡방 안에서 매매를 하실 때 아침에 8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쯤 아침 시황을 드려요. 그리고 아침에 방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어디까지 열고 대응하는지 팔아야 될지 들고 갈지 간략간략하게 멘트를 드리고 있고요. 점심때쯤 되면 그 후에 그날의 매매를 저는 거의 종료합니다. 그래서 오후장에는 특별히 코멘트 드릴 게 있으면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여러분 질문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뭐 리딩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면 오지 않는 게 저랑 궁합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오셔서 나는 공부하고 시장의 방향을 좀 익혀가고 또한 선물에 대해서 좀 익혀가겠다 생각하시면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 톡방 안내 들어갑니다.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서 제가 아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톡방 안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사방 전문가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도움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 그리고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일일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공부하는 거 좋지만 이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 받아보시면서 공부를 하면서 독립하는 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홍당무 장사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저희 계속해서 띄워드리는데 이유가 있죠. 지금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 많은 분들과 같은 도움 여러분들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